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부아. 공부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부하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이죠? 네. 빨리 가르쳐 주세요. 주거급여란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럼 아주 어려우신 분들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해당이 되는데 안 받는 분들이 3명 중 2명입니다. 그럼 지금 한 30%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네. 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의 태반은 해당되는데 네. 본인이 되는지도 모르고 못 받으시는 겁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시흥은계 고령자 복지주택 가서 어르신들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얼마나 쓰시냐고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기초연금 32만 원 나오고 주거급여가 거의 다 한 20만 원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52만 원 가지고 쓰신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거급여가 거의 나오시는구나. 근데 왜 우리 엄마는 안 나오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주거급여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네. 근데 법이 최근에 많이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2018년 10월부터 부양 의무자를 보는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나 받고 싶은데 내가 우리 아들, 딸이 너무 잘 살아서 나는 안 돼. 이렇게 네.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제는 폐지됐다는 얘기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부자건 상관없이 네. 내 재산이나 내 기준만 보고 그걸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바뀐 건데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자들의 범위가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데 예전 기준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라 기초연금도 일정한 소득 인정액을 보고 네. 그 금액 해당되는 분들은 다 주잖아요. 네. 그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고요. 월소득을 공제를 다 빼고 합칩니다. 네. 그래서 그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은 다 주게 돼 있습니다. 네. 법으로. 네. 그것이 해마다 계속 인상되고 있어요. 네. 물가가 다 올라가니까. 그럼요. 그 금액이 중위소득의 47%거든요. 네. 이 금액이 1인 가구는 97만 6천 원 정도 되고요. 2인 부부 가구 경우에는 162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공식에 따라서 따져서 이렇게 나온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대략 해보면 알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입력만 해보면 모의로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는 거네요. 무조건 알 수 있고요. 오늘 영상 보시면은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대략 어느 정도면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1인으로 봤을 때 그게 중요하죠? 그게 제일 궁금하죠. 네. 지역별로 이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고요. 수도권도 좀 많고 지방은 적은 편입니다. 그 금액을 보시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은 33만 원, 네. 경기 인천 지역은 25만 5천 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의 특례시의 경우는 20만 3천 원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지방, 소도시라든지 이런 곳들은 16만 4천 원을 주는 거죠. 네. 1인 가구일 때요? 네. 네. 2인 가구로 따져보면 또 부부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서울은 37만 원. 네. 경기 인천은 28만 원. 네.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같은 경우 22만 원. 18만 원. 그 외에는 그렇게. 18만 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다르군요. 노후에 이런 20만 원, 30만 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요. 큰 돈이에요. 기초연금 32만 원도 사실은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만약에 한 20만 원 이상이 더 나온다. 그럼요. 그럼 아주 크게 도움이 되죠. 서울 기준으로는 혼자 사시더라도 기초연금 32만 원에 주거급여 33만 원이 나오면 65만 원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조사에 의하면 기초연금 생긴 뒤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많이 주지 않았잖아요. 한 8만 원인가 줬는데 네. 그 금액 가지고도 자살률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요, 진짜 없거든요. 단돈 그 8만 원, 9만 원, 1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노후에 이렇게 주거급여, 기초연금 대략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가지고 아껴서 쓰시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인터뷰했던 어르신들의 경우에 그 돈 가지고 교회 헌금도 하고 맞아요. 아들 생활비도 보태주고 얼굴은 진짜 너무 화내가지고 예, 너무 화사하게 웃으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계셨어요. 네. 돈이 많아도 얼마나 그 슬프고 우울하고 찌들리고 이런 얼굴도 많으신데 저희가 그때 갔다 와서 참 마음이 좋았거든요. 그러면 공파님 이거 신청하는 거 까다롭지 않나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예전 이름은 동사무소, 네. 요즘은 뭐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꿨는데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그냥 동사무소 가서 담당자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냥 서류 쓰시면 돼요. 본인이 설령 해당 안 되더라도 네.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다음에 또 될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되면 그 부분이 또 해결이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나는 근데 이런 관공서 가는 게 너무 두렵고 네. 가기 싫다. 응? 그러면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녀들이나 젊은 네. 사람 도움을 받고 거기 들어가서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 복지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네이버에서 복지로 이렇게 쳐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냥 가장 제일 위에 뜹니다. 복지로 네. 이름 자체가. 여기에 가면은 서비스 신청도 하실 수 있고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해당되는지 모의 계산해 보는 걸 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이트에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쳐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고 가시면요. 여기에서 기본 정보, 가구수라든지 거주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이제 소득 재산, 뭐 근로소득이나 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입력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월평균 의료비라든지 내는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입력하는 항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산 항목이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이나 본인이 뭐 건축물이나 토지, 임차보증금 또는 금융자산이 있다든지 자동차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입력하게 돼 있고 부채가 있으면 부채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일단은 복지로에 넣으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네. 본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쫙 나오는 거고 이것을 안 하고 대충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희가 개념을 설명드리면 일단은 소득을 평가하고요. 재산은 환산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이 많아서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되고요. 소득에서 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월 지출액은 빼줍니다. 네. 소득 공제 항목이 있어서 공제를 또 빼줘요. 100만 원 벌어서 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제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청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근데 재산이 있다고 해서 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은 공제를 또 해줘요. 그래서 재산이 있더라도 없는 걸로 쳐주는 거죠. 아, 그게 네. 얼마 정도예요? 임대로 살 경우에 보증금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활에 별 보탬이 안 되잖아요. 네.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빼주는데 서울은 기본 재산 9,900만 원을 빼주고요. 네, 1억 정도 빼준다는 거죠. 1억은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없는 걸로 해주겠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보신 분 중에서 절반은 아마 해당될 거라고 하는 거죠. 네. 다 신청해 보시라고 해야 되겠구나. 경기는 8천만 원,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 원, 그 위에 지방 소도시나 군 지역은 5,300만 원. 이 금액은 없는 겁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의외로 해보시면은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와, 이거 해보셔가지고 진짜 받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예전에 그 떠오르는 그 나쁜 놈 조두순? 근데 그 사람이 출소하고 나왔는데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더니 뭐 1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막 그때 그랬잖아요. 그걸로 생활을 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정부의 복지 제도를 잘 이용을 해서 머리가 좋다니까요. 잘 쓰는데 네.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시거나 막 이러잖아요. 아니 이게 착한가 의문입니다. 아니 이제 못 받으면 이제 멍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식들 등골 빼먹는 것보다 그것까지는 그렇고. 나라에서 정당하게 왜 이걸 주겠어요? 그 뜻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나라에서 주거급여를 드리고 지원금을 드리는지 이것을 받아서 건강하게 사셔야 나라 재정이 더 누수가 안 돼요. 이분들이 어렵게 살다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가서 큰 돈을 빼먹으면 나라가 더 마이너스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참 단점은 우리가 댓글에서 어르신들 말하지만 그냥 해당되는 사람 줘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라 세금은 절대로 내가 가서 달라고 하거나 내가 잘못됐더라도 내가 입증하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아니, 줄 수가 네, 없죠.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청 안 하면은 우리 세금도 만약에 이제 과징이 됐어요. 아, 이거 잘못됐다. 이러고 청구하지 않으면 그냥 많이 된 채로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든지 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알아보고 공부해서 청구할 거 청구하고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이게 바로 잡히고 또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빠TV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나날이 이렇게 공부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챙겨서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걸 빠뜨렸는데 뭔가요? 내가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있으신 분들은 집 수선비가 보조가 되고요. 저는 좀 나이 들어서 자기 명의 집을 이제는 더 이상 안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돈도 안 되는데 그걸 집을 지고 있으면서 차라리 집을 정리를 해서 적당한 깨끗한 월세로 이렇게 사시면 이런 한 혜택들이 20만 원, 얼마나 30만 원 많아요. 정도 네.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요즘은 그래도 자꾸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문의들을 하는 걸 보면 많이 좀 이렇게 시각이 좀 바뀌어가는 네. 거는 느끼거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채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해봐야죠. 네.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가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분들도 있으시면은 저는 자유로워서 좋죠. 우리는 뭐 어디 가든지 상관없으니까. 우린 다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전국을. 거기서 평생 살아서 못 움직이겠다. 그런 경우에도 혜택 받을 게 많거든요. 그렇죠. 방법이 있죠. 만약에 내 집을 팔고 저는 추천하는 것이 국민임대를 많이 추천하고요. 가장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거의 월 임대료의 절반 시세에서 살고 그 임대료도 이렇게 주거급여를 이용해서 다 내면 사실은 기초연금 32만 원 가지고도 노후에 건강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추천하는 순서가 보니까 실버타운, 그다음에 돈이 없다. 그러면은 고령자 복지주택, 네. 알뜰 실버타운. 근데 나는 이런 게 싫다. 그냥 일반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국민임대. 네.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매입임대, 전세임대도 네. 좋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일반 원룸이나 빌라 같은 거거든요. 나이 들어서 교통 좋고 병원 가깝고 편의시설 모여 있는데 그런데 빌라 임대로 사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매입임대 경우도 엄청 싸잖아요. 네, 그것도 다 혜택이 있어서 일단은 정부에서 일단은 싸게 공급을 하니까 그렇죠. 30%에 공급을 하고요. 네. 그 금액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주거급여를 적용을 하면 또 받. 거의 그냥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럼 기초연금 그러니까 가지고 살 수 있는 살 거죠. 수 있죠.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주거 급여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봤잖아요. 저희 거를 보시고 이해가 다 안 되시더라도 그냥 주민센터 가봐야 되겠다. 네. 네, 이거 하나만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고 받으시면 좋고 태반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안 되면 또 왜 안 되는지 그런 부분 알아두시면 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금액이 올라가고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가서 신청하세요. 그럼 아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일을 못 하시니까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자산은 뻔하고 네. 보통 사람들은. 네. 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